세계가 주목하는 화가의 포트폴리오 명화를 재창조하다 부가트 체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세계적인 화가와 그 작품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번 체험은 그 화가들의 표현법을 배우고 나라면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나만의 미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북아트에 활동지를 붙이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A4 활동지에는 표지 2장과 내용 8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보라색 선이 잘 보이도록 흰 여백을 두고 자르도록 합니다. 이제 표지와 마지막 장을 붙여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쓸 곳이 앞 표지이고 학교 로고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 맨 뒷 표지입니다. 앞 표지와 뒷 표지를 구분했다면 북아트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올인 활동지를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세계가 주목하는 화가 명화를 재창조하는 아티스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앞 표지에 예쁘게 써주세요. 아티스트 누구의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용으로 가볼까요? 북아트 1페이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화가가 된 자기 자신의 소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름, 생년월일, 대표작품, 작품 활동 기간, 팬들이 나에게 붙여진 별명, 내 작품의 최고가액 등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요, 자신의 사인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밑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낮잠입니다. 고흐는 장 프랑스와 밀레를 정신적 아버지로 여기며 밀레의 그림을 모방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밀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사실주의 화가예요. 밀레를 만나지 못한 고흐가 어떻게 그의 작품을 재해석했을까요? 북아트 2페이지 윗부분에 조그마한 그림이 보이죠? 이 작품이 바로 밀레의 낮잠입니다. 밀레는 그림 전체를 갈색 계열로 처리했기 때문에 가을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남자의 얼굴은 그늘로 인해서 가려져 있고 가슴부터는 해가 비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그림 속 인물이 머리를 둔 방향이 다르지요? 밀레의 그림 속 남자와 여자는 왼쪽으로 머리가 향해 있고 고흐는 그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이 당시 고흐는 밀레가 남긴 흑백의 목판화를 보고 이 그림을 따라 그렸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흐가 재창조한 작품 낮잠을 나만의 색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품 속에 인물의 의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북아트 3페이지에 고흐의 다른 작품도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어두운 강에 비친 수많은 별을 아름답게 표현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처럼 아름다운 작품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고흐는 위대한 화가였지만 화가 고갱가에 불화, 정신병원 입원,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행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고흐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3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첫 번째 고흐의 방은 프랑스 아르레에서 고갱을 기다리며 그린 작품입니다. 그 후 병원에서 2점의 그림을 더 그렸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고흐의 방 3번째입니다. 3개의 작품은 모두 같은 구도이지만 소품과 색채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침대 위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의 왼쪽 초상화는 바로 자기의 자신을 그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우에게 고우의 방 세 번째를 선물한다면 어떤 소품들로 작품을 꾸미고 싶으세요? 침대와 바닥, 벽, 의자, 창문 등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과 패턴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르주 세라의 작품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휴일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죠? 세라는 색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화가로 유명하답니다. 물감은 섞을수록 탁한 색을 내게 되는데 하얀색 도화지에 수많은 점을 찍은 후 멀리서 보면 훨씬 선명하고 밝게 보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해요. 가령 빨간색과 초록색 물감을 하얀 도화지에 작은 점들로 찍은 후 멀리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점묘법을 사용하여 작품 속의 흰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여러분이 작품 속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 일기를 적어봅시다. 자, 선생님은 그림 속에 있는 강아지들과 산책한 장면을 짧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후가트 5페이지를 봅시다.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가 속한 야수파는 자연이나 사물을 표현할 때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빨강, 노랑, 파란 등 원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티스는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자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서 병상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여러 작품들을 완성해 나갔지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컷아웃이라고 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마티스의 작품 이카루스가 컷아웃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처럼 보이죠? 그리스 신화 인물인 이카루스는 미로 동굴에 갇혔다가 빠져나와 깃털로 만들어진 날개를 밀랍으로 고정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더 높이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에 가자 밀랍이 녹는 바람에 추락하여 죽는 인물이지요. 여러분들은 먼저 흰색 박스에 배경을 완성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카루스를 오려서 박스 안에 붙여서 나만의 컷아웃으로 이카루스를 재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카루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살펴볼까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그리지만 개인의 상상력이나 감정을 그림에 표현하는 방식은 낭만주의라고 일컬었습니다. 들루크루아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가 프랑스 혁명 과정 중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역사 현장을 그렸다기보다는 다양한 시민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 신사복의 남성, 허름한 차림의 농민,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지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7페이지 보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작품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모나리자를 자세히 보면 사물의 윤곽이 흐릿해 보입니다. 스푸마토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윤곽선이 주변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죠. 그래서 이 작품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나리자가 웃는 모습일 때도 있고 무표정한 모습일 때도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뒤쪽 배경을 같이 볼까요? 가까운 곳은 진하게, 먼 곳은 흐리게 그려져 있어요. 공기층이 두꺼울수록 그 안에 미세먼지나 빛의 방해를 받아 흐릿하게 보인다는 원리에서 대기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하게 출력된 모나리자 바탕에 나만의 색과 표현법으로 표정도 그리고 뒷 배경도 채워보시면 됩니다. 뒷샹이라는 작가는 모나리자에 검은 펜으로 수염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작품 아래에 알파벳 대문자로 농담을 적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지요. 자, 여러분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만의 모나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품 이름도 정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아티스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북아트의 마지막 장입니다. 보실까요? 아티스트 땡땡땡이 소개하는 화가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 책에서 만난 화가들 중 재밌다 혹은 좋다라고 생각한 화가를 한 사람 떠올려 볼까요? 화가 이름, 대표작품, 표현법, 자,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이것으로서 온라인 강의 세계가 주목하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영상을 마칩니다.